네, 전국에 계신 건인 출진 단원 여러분, 한 주일간, 2주간, 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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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음, 항상 이 회의 모임을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주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저도 스트레스가 살짝은 있어요. 늘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건 사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아니, 왜? 이번에, 아, 제가 오늘 이제 얼마 전까지는 하여튼 저희들 무시선법을 가지고 쭉 10차까지 했고, 지난번 한 번 했고, 우리 이 참여문 가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어요.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일상생활에서의 죄를 짓는 것, 업을 짓는 것, 이것은 어떻게 제가 나름 마무리를 해가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대처해가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 들어지면서 이제 이 법문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문에 이 죄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그 말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마음이 멸함에 따라 반드시 또 없어진다. 그랬어요. 공부거리죠. 그런데 세속에 나와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 어떤 나름대로 이바지를 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적당한 분별을 해서 동포에게는 서로 이타적인 마음의 분별을 내서 서로가 이롭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꼭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이때부터 공부는 시작하는 거구나. 큰 마음 낼 때부터 그래. 그런데 그 업이 선업이면 좋은데 업을 지을 때가 문제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왜 악업을 짓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업의 안 좋은 업의 근본은 또 탐진치라고 딱 잡아주셨어요. 이 삼독심에 의해서 업을 짓는다. 그래. 삼독심은 그럼 또 뭐에 근거해서 이게 나오는 걸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법문의 이걸 또 근거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무명, 무명에 가려서 우리가 삼독이 크게 나오는구나. 거기에 근본은 또한 또 무명이라는 게 밑에 깔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요. 그래. 그러면 무명은 어떻게 그러면 또 치유해서 밝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하는 저희들의 무명을 밝게. 그러니까 해광이 나타나면서 무명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공부를 지난 10차까지 무지선법을 갖고 한 것 같고, 또 이제 또 참여문을 갖고 2차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공부가 순숙되고 순숙되면 될수록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까지 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한다. 그래서 십이선악 염정제법이 제후의 일미를 이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참여문도 사실은 같아요. 이게 사참과 이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진참회가 되는데 진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쳐 마음이 자유롭고 보면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다. 이 말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래 무시산법에서의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하여 십이선악 염정제법이 다 제의일미를 이룬다는 말과 방법은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공부도 참 잘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상당 부분 더 마음에 닿는 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더 아마 무지선법을 한번 뭐 암송, 암리해보자 했던 것도 거기에 또 발로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와 같은 공부를 하게 돼요. 비슷한, 거듭나는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공부에 동참하는 거진 출진 단원님들도 이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혼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실은 오늘 왔어요. 근데 이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마음에 스트레스로 좀 그렇지만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원기 110년 1월 25일 거진 출진단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제목을 한번 봐가면서 어, 좀 더 말씀을 잇겠습니다. 음, 참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번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는 것과 같고 후심기에서는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셨나니 이렇게 소제목으로 하나 주었고요. 두 번째는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세 번째 소제목으로는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공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 그래서 1, 2, 3에 관해 함께 얘기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소제목 세 개를 주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제 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어느 분이 바톤 이어서 한 말씀 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터님이 고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고기를 안 내밀어 주시네. 어느 분이 하실까요? 네, 우터님 하실까요? 네, 우터님이 말씀을 받으셔갖고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뭐 이제 또 두서없이 얘기를 해 나가보죠, 뭐. 저기, 오늘 그 교당을 가는데, 이렇게 네, 그, 일본처럼 점심 자각은 구름이 해는 것과 같이 어떤 이제 버스에 요즘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방학들을 해서. 근데 나이가 좀 외모상으로 그래요. 저기 머리가 희끗하고 이렇게 초로의 노인처럼 이렇게 딱 앉은 분이 한 분 서 계시고 앉았고 혼자 앉은 좌석에 그 뒤쪽으로 두 개 이어진 좌석에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그 손님이 버스 탄 손님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은 것까진 좋은데 좀 있다가 우리 보통 서 있으면 이렇게 기둥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다 다리를 이렇게 턱 놓는 거예요. 한 자기가 앉아서 발 뻗으니까 한 70cm나 뭐 한 50cm 정도로 다리를 거기다 이렇게 턱 기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을 거기다 이렇게 탁 거는 거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탁 걸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발을 저기다 저렇게 올리냐 여러 사람이 쓰는 저기에 그리고 제가 무심히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저희 동생이 네, 다리가 아픈가 보지 언니 그래요. 그래서 야 다리가 아프면 저기다 올리면 다리 안 아프냐? 이제 벽에 기댄 것처럼 그 사람들 서 있는 이렇게 봉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옷이 두꺼워서 지나치면 저게 다 묻는데 당신은 자기 신발은 생각 안 하고 남 옷 들어지는 거 생각 안 하냐? 저 공공성이 없는 거지 저런 것은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그러다가 음, 내렸어요. 내리면서 제가 지금 말대로 그 사람은 구름에 가려서 그런 거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면서 엄마 말씀 맞다나 야 나이 먹은 게 벼슬이냐? 내가 이제 그랬어요. 너나 나나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저런 거 딱딱 자각하지 않으면 정말 나이 먹은 게 유새처럼 저 흘러간다. 큰일 난다 저런 거 마음 못 잡으면 내가 그냥 오늘 그러면서 아침에 교당을 열심히 둘이 갔거든요. 네, 그랬던 생각이 잠깐 나서 우선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런 거죠. 구름이 해를 가리면 안 보이는 거야. 어? 그 봉에다 자기가 다리 올린다. 그게 다리가 안 아프냐고. 그렇지 음, 않잖아요. 응? 그리고 또
저같이 이렇게 또 좀 밝게 또 제가 제일이 아니까 내 다리가 안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야, 남이 염통 썩는 거는 몰라도 자기 손 밑에 가시 드는 것은 아픈 법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어려서 하셔요. 남이 염통 썩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장이 속에 들어 있어서. 근데 당신이 그 가시에 손톱 밑에 가시 들어보래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희 어렸을 때 하셨거든요. 그랬던 그 들은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공공성을 덜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밝은 불처럼 오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좋은 예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 하나 올려야 되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말을 꺼내기가 참 아, 어려워. 네. 하트를 이렇게 올려줘야, 우리도 좀 그렇다, 좀 무정하게. 어딨어? 나 이거는 하트를, 공유 상태에서 하트를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 안 올려본 것 같아, 잠깐만. 풍선도 올려주세요. 풍선 올리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공유 상태에서 어떻게 올리는 거야? 나 참, 처음에 이렇게 아, 말을 꺼내서, 개구법사라고 들어봐니 우리 봉사님이 그런 말씀 잘 하시죠. 아니, 뭐, 여기서는 올릴 수가 있어. 이렇게 잠깐만, 이러면. 하트를 탁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돼. 아까 공유 상태에서는, 맞아요. 이게, 좀 양념을 저도 좀 한번 쳐보면, 이 진짜, 몰라요. 우리들 혹시 도박하는 분들 하는 말로 전문 용어라고. 이게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예, 그 마음이 잠깐 가려지면, 성품의 지혜가 잠깐 가려지면, 행동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정반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 시비선악을 모르죠. 물론 시비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지키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다 같이 지켜가는 것인데, 그런 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거 왜 그래라고 하면 그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분별심이나 시비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석하는 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의 잘못을 내가 보고 그것을 내가 주의를 하는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을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또 공부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절로 이제 성품에서 나오는 지혜가 그것을 저거면 안 되지 하고 바로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경계를 다 비춰보면서 성품의 지혜가 비춰서 나타나는 지혜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스승님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스승이 제자한테 그렇게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고, 어, 스승이 제자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증을 가지가 않고 바로 성품의 지혜로 이렇게 밝혀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는, 야, 그것도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너의 또 분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또 자주 있어요. 우리 어불교에서는 또 분별주차이라는 거를 많이들 그 용어를 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하나의 좋은 예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한 끗 차이예요. 가려지면 지혜가 빛나는 거고, 아니, 열리면, 가려지지 않으면 그러는 거고, 가리면 이제 무명중생으로서의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왈가왈부 하다 보면은 같이 또 입으로 또 어떤, 억을 또 싣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조금 좀 불때준 것 같지 않나? 약간은 저도? 제 얘기는 우리 음. 우타우님을 내가 칭송하면서 예. 네, 소정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음. 예, 항상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서 저희는 고맙죠. 시킬까봐 겁나는데, 항상 장군님처럼 앞서 주시니까 우리는 너무도 고맙지. 예, 우장군이잖아요. 우장군. 장군이. 예.
어, 저희가 저번 주에 이사를 했어요. 저번 주가 아, 맞나요? 음, 바쁘시겠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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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번 주에 이사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심자가 후심기선과 2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죠. 요 두 가지가 다 될 것 같아요. 물론 1, 2, 3은 다 똑같지만,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사 하시는 분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삿짐을 막 싸는데, 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이렇게 다 무거운, 물건이 무겁다든가, 왜 무거운 물건만 있는데든가 하면서 그 박스를 막 팍팍팍팍 놓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이 이제 짜증내거나 이제 그러는 게 다 이제 보고만 있는 거죠. 보고만 있었는데, 그 내 마음에서는 어떠한 것도 그냥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 그러면서도, 어, 제 마음이 글쎄, 불편한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조금 있다가 중간에, 야, 속으로, 그럼 이삿짐이 가벼운 것만 있겠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뭐든지 다 무겁지. 속으로 그러한 마음이 쏙 들어가. 너 돈 받고 하잖아. 돈 받고 하는 건데 가볍든 무겁든 너는 너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 하고 속에서 그런 마음이 쏙 밀어냈어요. 같은 일을 두고서. 그래서 중간에 처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은 금세 끝났죠. 이제 속으로 야 어쩌고저쩌고 그럼 무겁지 가볍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게 언제 멈춰지느냐 그러한 내 마음을 보면 그것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죄는 본래 2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당연한 거죠. 첫 번째에서는 제가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제가 그야말로 구름이 해를 가려져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중간에 그 다른 직원이 그 사람을 툭툭툭 치면서 여러 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저쪽 집에서. 근데 여기 와서는 딱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툴툴툴툴 됐던 사람이. 왜냐면 다른 사람이 여러 번 주의를 줬으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딱 인사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어떠한 그 서운했던 마음이다. 아, 저 사람이 툴툴툴툴 됐지라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이제 잘 가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 여기 참여문에 나오나요? 얼음물 녹듯하여. 그건 여기에 네, 나오는가? 차이면 나오지.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얼음물 녹듯하여 물론 이제 교전 속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배웅할 때 끝나고 인사할 때 그 마음이 얼음물 녹듯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일지 않아서 내 마음에서 어떠한 분별이나 그 사람이 전에 했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화나는 마음이나 어떤 서운한 감정이 전혀 없는 아까 여기처럼 밝은 불이 어둠을 어, 파한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이 그대로 그 상태가 되니까 그냥 고맙다고 잘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얼음물 녹듯하다라는 말은 제 경우에 비치면 그거는 조금 안 맞다. 얼음물 녹듯 이 사람이 전에 나한테 좀 화나게 하고 이제 내가 화낸 거지만 화나게 하고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마음이 얼음물 녹듯하여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내가 그 본래 자성자리에 그
에서 그 나오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러한 그 분별된 마음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좀 막 이리저리 막 돌려서 얘기를 했나? 아무튼 예. 네. 그랬어요. 이사를 손사원님, 하면서 예. 음, 근데 아마 그때, 그래, 우리 수석집이라 물건, 저기, 이게 많아. 돌덩이랑. 그래, 많다고,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 너 그럼 뭐 수석집이라 그러면 뭐 이삿짐 안 날려줄 거냐? 예. 넘나. 네.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래 말이야.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이제 그거 두들두들 한다는 것은 예. 우치한 거지, 우치한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네. 있었다라는 어,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 거가 특별히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도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큰 경계가 그렇게 있지 않아서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보면 좀 약간 상식에 어긋난 또 때로는 자기의 어떤 화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거나 뭐 좋지 않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심경을 좀 거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당사자가 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알고 보니까, 내가 그랬어? 내가 미안해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로서는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자성의 성품이라고 하면, 바로 압니다. 아,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하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꽂히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요한 상태가 아니면 거기에 그 상태에 그 경계에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마련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좀 속이 좁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막 그냥 성질이 나쁘구나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잣대로 얘기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심이죠.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이 지금 기분 나빴구나까지 아는 것은 우리의 자성의 성품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내가 분별심이 나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생긴 것도 그러는데 왜 또 저 모양이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낼 수도 없는 생각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좀 이렇게 나쁘게 이제 평가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마음을 봐야 돼요. 어?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우리 옛날에 정전 마음 공부할 때 같이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마음이 끌려갔구나. 경계다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 순간에 막 알아차려야 돼요. 이미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일기 쓰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됐네라는 것은 이미 차 지나간 버스 지나간 뒤에 따라가는 거고. 근데 그때 공부하는 것이 사실 우리 무시성 공부거든요. 이 무시성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대야 돼. 태산과 같이 부동하다고 그러는데 경계를 대하면서 이미 지나버렸으면 분별심이 나버렸으면 이제 태산같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때 다시 또 마음을 챙겨봤댔자 분별심이 한번 있고 난 뒤에는 이게 쉽게 마음이 텅 빈 자리가 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중생들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그때 착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그렇게 저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 저 사람이 좀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스스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사실은 수행이에요. 수행의 습관이죠. 수행을 꾸준한 습관이 있어야만 그게 탁 그 자리에 걸리거든요. 마음이 탁 잡히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계속 가고, 좀 착한 사람들은 그거 난 뒤에, 아유, 내가 괜히 그런 생각을 했네. 저 사람도 무슨 일이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잘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끝마치고 이제 일기를 쓸 텐데, 저는 그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포인트냐? 그게 마음이 일어날 때 자기가 스스로 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마음이 흔들렸구나 하는 거 아는 거.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자성반조 수행이라고 있는데, 자성반조는 그 자성에서 벗어나면 바로 알아채는 게 자성반조예요. 근데 이게 다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나서 다시 자성반조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계속 분별주창 내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씩이나 이제 돌아오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수생이 진짜 많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났거나 저 사람이 좀 욕심을 내거나 저 사람이 또 어떻다는 걸 압니다, 다. 그 경계를 보면서 알아요, 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경험에 의해 가지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욕심을 내고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짜증내고는 알아요. 그 아는 것까지를 우리가 모른 체 하면 안 돼. 모른 체 할 수 없죠, 우리 자성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바로 떠오르는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가지고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경계에 끌리지 않는 주착하지 않는 마음으로써 요란함이 일어나지 않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에 주착함으로써 요란함이 일어나니 그 요란함에 주착하지 그러니까 경계에 주착하지 않음으로써 요란함이 있지 않게 하여 예,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의 아니지만 우리 소정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좀 발을 한번 걸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네,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네. 하신 말씀 하시고. 아, 제가 이게 경계가 큰데, 음. 어떤 먼저 하세요. 제가 이거 하면 한 10분은 까먹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먼저 저 하세요. 잊어먹어요. 예. 빨리 해야 돼. 네, 네. 다른 건 아니고, 네.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 전에 이 참회문을 외우죠. 우리가 수지 독송을 음, 하니까. 외우는데 이제 뭐 혼자는 간격이 뜨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외우잖아요. 이렇게 타원 정도 되면. 그죠? 원사님. 저희 처는 외웠다고 하는데 저는 외우려고는 안 해봤어요. 참여문을. 아, 그래서 저는 외우지는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시구나. 이제 근데 저희 이제 자세히 이번 정독을 네, 하면서 음, 참여문과 이 저기 네, 우지선법이 사실은 수행이 네, 같구나 하는 것은 이번 말을 그럼요. 느껴서 같구나 네. 같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가 자성 공부를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할 때는 그 그런 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어쨌든 유교적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선업보다 이제 악업보다는 선업을 짓고 인연도 서로 상생으로 돌리고 우리가 원불교 초기 공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빠지다 보면 제가 매몰이 돼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뜨겁고 가다가 또 머리가 어지럽고 막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막 맹점에 빠진다고도 하고 이제 그러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쭉 이렇게 자성 공부를 늘 하면서 이렇게 제가 공부대회를 쭉 하고 그러니까 죄라는 거에 무서움이 좀 가벼워졌다? 겁이 좀 덜 난다? 이런 거가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할게요. 오늘 또 이제 법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단에 중앙에서 강등돼 갖고 아니죠. 단장에서 중앙이 됐어. 제가요. 근데 강등됐어. 그러면 클래스는 좀 커졌어. 원로단으로 갔기 때문에. 애들만 데리고 놀지 않고 제가 법사단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좀 클래스는 커졌어. 중앙이라도. 그죠? 그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어. 근데 오늘 저희 단에 얼굴에 이 면식은 서로 오래됐고 이제 좀 속을 아는 언니인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뜨문뜨문 나와요. 근데 오늘 왔는데 제 음, 뒤에 딱 앉은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 단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아니 언니 1년에 뜨문뜨문 보이면서 전국구야? 어딜 돌아다녀? 내가 언니 중앙됐거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중앙됐는데 담비를 내든가 담비도 안 내고 1년에 뜨문뜨문 보여주고 그 말이 돼? 그거 안 돼. 용납 안 돼. 딴 데로 이사를 가든가 내가 막 그랬어요. 아니 와도 장군님한테 싫지 않은 말을 막 닦았는데. 짜놨어. 집이 어디야? 내가 그랬어요. 집이 어디야 어디? 그랬더니 저쪽 우리가 한강인데 저쪽 그 동대문구 성북구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송천을 가든가 도남을 가든가 내 친정교당인 도남을 가든가 가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다 왔다는 거예요. 도남도 가고 송천도 가고 정릉도 가고 전국구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100번 난데
저걸 옮겨가. 1시간만씩 여기 어떻게 올 거냐? 내가 막 그랬어요. 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나 원래 전국구잖아. 막 또 이러는 거에서 알지? 근데 내가 중앙이 돼서 용납이 안 되네. 일단은 담비부터 내. 돈부터 내고 저기 나오든가 해야지. 내 중앙이 용납이 안 돼. 막 그러고 있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이에 옆에 그 법사 우리 같이 인연 있는 법사님 아니 왜 이렇게 야단을 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담비를 낼 건지 이사를 갈 건지 생각해갖고 다음 주까지 답 좀. 응? 밥 먹으러 가. 그러고서 얘기가 끝났어요. 와. 이게 그 본래 죄에 대해서 이게 그 어두운 마음이 그 전에 있었을 때는 그런 말 못하죠. 이왕이면 악업을 안 짓고 선업을 지으려고 상생의 인연으로 끝까지 돌리다가 나 돌아버리죠. 못해요 그렇게. 근데 이거를 딱 알고 나니까 오늘 막 그렇게 그 반농담식으로 협박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어떤 법사님이 아니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제가 중앙이에요. 중앙으로서 해야죠. 그분 괜히 달아요. 막 그러면서 제가 면장 찼거든요. 막 이래가면서 오늘 그랬어요. 그런 저기를 했는데 무섭지 않더라는 거. 원사님 뒤로 넘어가셨어요. 무섭지 않다는 거. 아니, 제가 악업이 무섭지 않다는 거. 이게 뭐 악업이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 악업이 무섭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말 속에 자신감이 막 보여. 자신감이 뿜뿜뿜뿜. 그러니까 나는 분별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나는 그냥 내가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거든?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석을 한다면. 근데, 우리 우타원님 같은 분이 진짜 그 단장을 하든 아니면 무슨 회장을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당원으로나 무슨 회원으로 있을 인물이 아니야, 저 인물이 보면. 그러니까 저런 분이 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확실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말 잘 듣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덕이라고 하면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그래서 할 얘기는 좀 감추고 그걸 좀 잘, 그분하고의 어떤 서로 친해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이 또 안 나오거든. 이제 그런 거는 다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타원님은 진짜 교도회장을 하거나 아니면 연합회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 의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아니, 저는 그런 소감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소정이요. 여튼, 장군님이라는 말씀이 그 뭐, 둘이 아니고, 장군. 음. 근래에 네, 들은 그런데, 법문 중에 최고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 인사예요? 아이, 저, 승탁님 한 말씀 하실까요? 어떨까? 저요? 네. 우리 우타님이 교도회장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 어제도 중앙에서 바로 이제 저녁에 교대회장으로 진급하네. 찬성이요. 등극을 해야 되겠어요. 뭐 요즘 뭐 사람이 적게 오니 뭐 목표 인원을 못 채우니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리더를 하나 잘 세우면 그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하시는구나, 아, 거기는. 리더가 조금 저렇게 막 그 두려움 없이 저런 무서운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좋은 얘기는 앞에서 다 하시는데 보면, 영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책임감을 갖고 막 작년에 해야 된다고 막 했던 일들이 왜 안 됐는지 막 추궁을 받고 저도 이제 회사님 가서 따지고 막 이제 그럴 정도로 다들 악업을 안 지으려고 정말 좋은 말들만 앞에서 하시거든요. 솔직히 대부분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당찬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려나 이런 그 자기가 돌아올 그런 그 우리가 말하는 현실에서는 다 인과가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바른 말을 자꾸 이렇게 돌리고 숨기고 대체로 우리 주변에 그 이 법을 믿는다는 그 명분 아래서는 대체로 그렇게 많이들 하셔서 정말로 저 사람이 언제 화를 내시나 이렇게 할 정도로 대부분은 다
업을 좀 무서워하고, 예, 후가를 이렇게 다 조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마음 공부를 든든히 하시면은 그런 거 두려움 안 하는 거는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자신이 있어야죠, 한쪽에서는. 저는, 그것은 네. 우리 회장님단이 부드러워야지. 아, 그게 같은 경우는 저기고 그, 예, 회장단은 항상 부드럽고 이렇게 포옹해 주셔야지 단원들이 음, 그게 맞아요. 그게 많은 거지. 이렇게 막 돌직구 날려가면서 오늘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그 면식이 오래돼서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음, 오래된 언니고 그 상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자선 공부가 이렇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근기를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지. 그거 아무나한테 그렇게 했다간 저 그럼요. 그러지 서로 이렇게 않아도 믿음이 그러지 않아도 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삶았다고 네, 저 쌀 맞아요. 삶았고 네. 인사도 안 받아준다고 뒤에서 뒤통수 몇 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들도 또 다시 이제 접근해야 돼요. 숙제 남아 네. 있어요. 저희 네, 단에도 이제 뭐죠? 법이 조금 이렇게 법력이 있은 분들이 많이 계신 편이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러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까다로운, 기질이 까다로우신 분을 저희 단에 보내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예요, 올해.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분 뭐 말 조심해야 돼. 그분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뭐, 그분 한번 화나면 웃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음. 이제 지난주에 좀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 중인데,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어, 교당 안에서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많이 교도들 간에 충돌이 심하게 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저도 왕년에 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참 의견이 화합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많이 교당에 올수록 더 많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같은 믿음이 뿌리가 있다라는 거에 이제 의지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럴 건 없는 것 같은데도 의외로 또 이게 법을 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이게 뭐 어느 곳에나 시끄러운지 않은 데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거는 현실적인 부분이라 뭐 마음을 또 공부에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그런 일들이 또 잘 풀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전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 일주기 기일이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예기치 않게 이제 형제 간의 다툼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저희 남편하고 남편이 이제 장남이고 궁금하다. 남자 형제 세 명, 예, 딸 형제 두 음. 명 있는데 이제 저는 되게 감사해요. 오히려 그 다툼이 일어난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음.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게 이제 어머니 살아생전에 뭐 한 몇 년 동안 지속됐던 문제더라고요. 저희 이제 음. 며느리들은 잘 모르고 그냥 뭐 음. 어머니 위하는 걸로만 다 있었는데 그 남자 형제들 간의 그런 갈등이 굉장히 아, 골이 깊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정말 그게 더 오래 가지 않아서 그냥 네. 그냥 한 번 다툼으로 뭐 폭발해서 그냥 음. 뭐 이참이든 사참이든 그냥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음. 그냥 아, 깨지는 게 훨씬 잘 됐다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러시구나. 아무리 뭐 그게 안에 더 골맞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참 다행이다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진 게 오히려 이제는 한번 이제 상처가 터졌으니까 이제 뭐 아물면 또 아무 일 음. 없었던 것처럼 또 아, 돌아가겠지 이제 예, 아, 그렇게 됐는데
음, 억은 무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다들 이제 서로 감추고 서로 이제 뭐 자기 이속에 더 앞장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두웠던 거죠. 예, 그렇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라는 어떤 그 혈연의 관계에서 그게 어두운 관계를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가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화근이 음, 더 크게 되었던 것 같아서 음. 어, 거기에 제가 이제 불똥이 제가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며느님이라. 잘 음, 됐다. 예, 저는 그냥 음, 속으로 너무 감사하다. 예, 아, 아무 저는 뭐 그런 거 상처가 남아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하나도 않고 오히려 잘 음, 됐다. 예, 그냥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어, 어디나 정말 정말 이게 뭐 관계도 두텁고 네. 아주 이제 뭐 가족 간에 그런 거 좋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 마음은 음, 음,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음, 예. 네. 그래서 그냥 이번에 다 터놓고 막 그냥 한 술 한 잔 마신 김에 그냥 다 정말 치고받고만 안 했지 그냥 다 아, 터뜨렸어요. 예. 음. 그래서 이게 참여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번 참여 많이 느꼈어요. 그렇구나. 맞아. 해결이 잘 사람이 될 것 그렇구나. 같은 생각이 드시는가 보다, 그죠? 네, 저는 그냥 믿음이 있어요. 네, 네, 음, 그러면 됐지. 그쪽 네, 방향으로 또 이제 힘을 주면 또 돼요. 네, 마지가 큰 탁 일하면 돼요. 마음이, 네. 신사님이 마음이 무겁지 않으면 되죠. 네, 크면은 저는 네, 며느님이 어쨌든 며느님 입장이시니까. 그게 매우 네, 중요해요. 저는 예. 그냥 뭐, 뭐줄 것도 줄 거는 주고 이제는 내 할 도리 하고 그렇게 그렇죠. 해서 크게 앞으로는 더 서로에게 음, 뭐 짐이 되거나 그런 그럼. 부담을 마음이 줄 수는 가벼웠을 없는 때는 거 뭐, 아닌가. 예, 음, 아마 잘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특히 이제 네,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네. 저도 이제 칠남매 중에 삼형제인데, 저는 셋째예요. 근데 큰 며느리, 큰 형님이 잘하면은요, 웬만하면 따라가요. 근데 큰 형님하고 큰 며느리가 잘못하면은 계속 꼬여요. 근데 위에서만 잘하면은 해결 금방 돼요. 저희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어, 제가 어찌 보면 이제 경기가 살짝 아니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기도 아주 경기 클 수도 있기도 하고. 과정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전반적으로 제가 한 취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그 사람이랑 한 2년 차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보다는 한 15살 정도 아래. 그리고 공장이 저는 대전에 근무, 그 친구는 청주에서 근무. 하나의 사장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근무지는 좀 다른다 하더라도 연관성이 계속 있어서 제가 이제 물건을 거기다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철판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12시 한 5분쯤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라 점심을 먹으러 가세요. 제가 거기 가서 도착되면은 그분들은 식사하고 올 시간 거의 됐을 거니까 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식사하러 가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줬어. 그래서 올라갔는데 10시 35분이에요. 그래서 차를 끌고 딱 올라가니까 아기 강아지가 한 달 반, 2달 정도 되는데 얘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차 앞에 어른 하니까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를 세우고 강아지 2마리를 안고 개 우리다가 이제 집어 넣으려고 딱 가는데 밥 먹고 돌아오는 그 화물차에 그 새 직원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제 강아지를 2마리 안고 와서 이제 집에다 이제 내려놓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이제 딱 들어서 오는데 뒤에 스치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래요. 저럴 줄 알았어.
아니, 걔하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철반부터 내려봐야지, 내려놔야지. 다 그래. 이게 마음에 걸리네. 근데 그 말을 한 애가 그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인사를 잘 안 해? 모임만 해? 뭐가 있는 게 비구나. 얼마 전에는 철판 한 15장을 싣고 갔는데, 이거 형님 세봤어요? 그래. 그래갖고, 그거 내가 갖고 온 게 아니고, 사장이 실어다 놓은 걸 내가 차만 끌고 여기까지 왔어. 맞겠지, 뭐. 그래, 세봐야지요. 그래. 그럼 다시 세볼까? 하고 셌어. 15장이야. 15장 맞네. 그러면서 뒤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이게 전 일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걔가 감정이 있었다는 걸. 저는 크게 그게 이제 뭐 와 작용했던 건 아닌데, 뒤에서 싹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약간의 사전적 판단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니, 저 자식이 내 뒤에다가, 그래요, 강아지하고 놀고 있을 줄 알았어.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철판부터 내려와야지. 야, 놀러 와봐. 뭐라고 했어? 막 가, 그냥. 얼마 일로 와봐! 그를 팍 크게 질렀어. 빨리 와, 일로 와봐! 와,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놀고 있었다고 그랬어? 야, 너 금방 차 들어올 때 마주칠 때 내가 걔가 앞에서 차 앞에서 어른어른 하니까 다칠까봐 내가 걔를 두 마리를 걔 우리다 안하다 넣는 판이었어. 내가 걔하고 놀고 있었다고? 그리고 철판을 먼저 내려놔야지. 너 그렇게까지 나한테 네 입장이냐? 내가 그 전에 말했지. 여기 올라오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한테 네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해줘요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 일을 못해. 여기서는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 내 일이 아니고 여기 너희들 일이기 때문에 내 현장은 이 철판을 어디다 놔야 될지, 이걸 레이저 커팅기 위에다가 올려놔야 될지, 저쪽에 나올지 나 솔직히 몰라. 그래서 나는 그저께 네가 요새 표정이 보니까 별로 안 좋던데, 그래서 좀 마음이 걸려서 그랬을지도 몰라. 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 바도 내려놓고 바로 호이스트로 딱 떠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딱 채려놓고 내가 들어갔어.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신부장 사무실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지금 나한테 질타를 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오면은 사장 지시 받고 내가 전할 말이 있어. 내려놓는 건 내가 하는 일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내가 여기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내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장 말 전달하고 내가 받아올 것을 받아오고, 그리고 너네들 내려놓으면은 난 또 내려오는 거고. 그런데 내가 이걸 안 내려왔다고 네가 나한테 이걸 먼저 내려야지 걔 안고 놀고 있냐고 나한테 네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말할 처지가 네가 되는 거냐고. 사와 임마! 네가 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 새끼야, 아주 나쁜 놈 자식네. 막 뭐라고 이제 했어. 좀 거칠게 이제 나갔어요. 이거 네가 그래서 나한테 오면은 찝 잡았듯이 세보라고 하고 왜 철판을 밟느냐고 하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전조로 쭉. 근데 그거 아예 따질까 뭐 세보라면 세보면 되지 하고 저는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밥 먹을 때 제가 얘기했죠. 아마 오면은 걔하고 놀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하면서 그가 하길래 이건 내가 크게 화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하고 크게 아주 그냥 다그쳤죠. 그래서 이제 거기 책임자가 이제 부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그래서 부장님, 저요 여기 오르면은 내 일이 아니고 시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켜야만이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호이스트 내려놓는 것도 기계가 좀 다르기도 하고 낯설어요. 그러저는
내려놓을 준비까지는 해주되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저 오늘 제 하는 걸 보면은요, 저 막 나가자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를 아주 무시한 거예요. 저요, 안 올라오든지 올라가라고 만약에 사장이 이렇게 하면은 저 그만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나한테 사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안 하면은 여기 안 올 겁니다. 하고 이제 적재한 물을 탁 닫고, 아, 그 창고 문을 막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데 걔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 야, 너, 얀마, 너, 얀마, 너, 오늘 나한테 크게 실수한 거야. 하고 그냥 내려왔어. 라고 사장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자식들 아주 그냥 지들 일 하는 거 도와준다고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 왜 앞으로 가지 마, 이제. 이 새끼들 보고 내려오라고 하라고 이제. 막 이러는 거요. 그런데 제가 사장한테 더 강하게는 못했는데, 나 올라가라고 하면은, 나 그만두라는 말과 똑같아. 나 그만두라고, 아니, 안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거야. 근데 그렇게만 얘기 막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제가 저를 이렇게 이제 한번 되돌아봤어요.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래. 제가 걔 칭찬을 참 많이 했거든요. 사장한테. 하는 거 보면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철판에 어느 때는 테이프 이런 게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저는 들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탁 들지, 걔처럼 이렇게 안아들질 않아요, 저는. 근데 그 친구는 안아들어요. 일을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행동이 뭐 저보다 한 열댓 살 정도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돼요. 늘 걔 칭찬하거든. 걔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늘 그랬어. 그러다 강아지가 두 마리가 이제 생겼는데 사료값이 비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도 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사료를 그냥 두 푸대, 그러니까 한 30kg 정도를 한번 사다 준 적이 있어.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42,000원 정도 되죠. 저는 그것을 50% 안에서 22,000원에 사. 근데 그걸 왜 했다 줬냐면은 걔가 혼자 그걸 책임지는 것 같아. 지가 강아지를 갖고 오고 달라고 해서 막 키운다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료값을 책임지는 거. 근데 사료값도 비싸면 그런 얘기를 해. 그러길래 제가 네, 그런다 사료라도 한 두 푸대 한번 사주자 하고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 개 보기도 시켜주고 웬만하면 똥도 치우기도 하고 가면은 이제 똥도 놀아주기도 하고 개도 이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그렇게도 하기는 했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한 말을 했구나. 이번은 내가 크게 화를 내도 될 만하다 하고 본래 틀렸으니까 하고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네가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은 싹 잊고 할 수 있어. 걔가 워낙 일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걔가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런 말도 하는 거있어. 너 앞길이 안 좋다. 너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너만 오늘 나한테 실수한 거야.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몰아서 얘기는 몰아서. 네가 정말 그렇게 하면 너 안 좋아.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왜 철판을 안 내려놓고 그냥 사무실 들어갔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그것은 본인 욕심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나름대로의 한 일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느낀 조언 해줘도 괜찮고 뭐 하는 말씀 해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부터요. 네, 줄 네, 서세요. 네, 네. 제 뒤로 줄 서세요. 어,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첫째에 들어요. 한 두어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교법 공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항상 십이분별을 놓고, 분별 주착을 놓고 우리 본성의 지혜로서 하자.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게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항상 그 마음, 성격이 좋고 또, 뭐라 그럴까, 남의 흠을 잡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 같으면은 도인들끼리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당에 앉아가지고 설법 듣고 그게 끄덕끄덕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메모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마음을 항상 다른 사람의 흉도 잡지 말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좀 참으면서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이 안 먹히는 경우가 이 세상에 참 많아요. 특히나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이 많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에 집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올바르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나 어떤 사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진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자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남주가 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번상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이런 거는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들 일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마찰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가 자각을 하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분별 주착이라는 걸 깊이 알고 그것을 놓음으로써 이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뭐 어떤 좋은 법문 듣고 어떤 좋은 강의 듣고 감동해서 그 다음부터 바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수행자로서는 겪는 일이고 너무 공감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가 중간에 생각이 났어요.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4, 5년 전인가? 큰 회사에 이제 저희가 관련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좀 무례하게 대드는 녀석이 있었어요.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꽤 많이 글쎄요, 한 30대나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30년 정도 차이가 나죠. 보통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좀 예의를 갖춰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음,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반대로 업무적인 걸 탁탁탁 따지고 자기 일을 완수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좀 그 무례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례한 것이 좀 지나치다 싶으면, 저도 그런 경우에서 판단을 하죠. 음, 좀 손을 좀 봐줘야 되겠구나. 우리말로 하면. 좀 혼을 한번 내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뒤에 어떤 일로 해서 또 한 번 이제 무례한 짓을 또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회사도 아닌데, 그 큰 회사 직원인데, 그 중견 간부인데, 그 앞에 대놓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제가 좀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이제 뜻밖에도 자기 회사 음, 상사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또 이치에 맞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제 혼을 좀 내니까 내가 의도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회사 직원하고 그 직원이 또 해외 업무를 같이 또 하는 직원이 돼가지고 해외 출장을 하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그 회사에 이제 직원 2명하고 우리도 2명이 가는데 같이 이제 한 6, 7일 동안을 유럽에 이제 가서 거기서 공장 보고 거기서 이제 업무 보고 오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날이 이제 그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가는데 저를 바라보니까 좀 안 좋겠죠. 긴장도 하고 그래서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필요해 가지고 돼가지고 한번 혼내킨 적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완전히 저는 그냥 깍듯하게 잘 대해줬죠. 뭐 그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참 편하게 이제 같이 와가지고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이제 갔다 오고 난 뒤에. 음, 그리고서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편해져가지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또 공손하게 말도 잘하고 그러면서 농담도 하면서 이제 나한테 서로 나도 그렇게 하고. 저는 엔지니어들 박사라고 잘 부르거든요. 우리 직원도 그러지만 밖에서 같이 엔지니어 오면은 내가 뭐,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뭐 주임이나 대리나 과장이나 뭐 이런 이제 직함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이제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깍듯하게 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만약에 이제 우리 원사님이 그런 엔지니어라고 그러면 이 얘기하다 보면 저는 원사님의 직함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박사님 네 그래요. 같이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로 봤을 때는 한 분야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못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상대방이 깍듯하게 직장 생활 처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부장님이, 저는 신입사원이잖아요. 부장님이 난데없이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나 박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게 참 좋았어요. 박사는 아니지, 절대로. 그런데, 높여주는 말. 그러면서 음, 상대방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편안하게 해주는 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에 많이 써먹었죠. 제가 이제, 직급이 높아졌을 때. 근데 그 직원이 아까 얘기 들어가서 그 직원이 한참 있다가는, 퇴사를 하게 됐어요. 더 좋은 회사로 갔는지 어쩌니 퇴사를 하게 됐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불러서 송별식을 좀 하자 그랬더니 그래야 되니 아니야 나중에 언제 만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송별식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술도 마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직원이 그래요. 그럴 필요 뭐가 있냐. 새로운 직원이면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당연한데 아니 떠나는 직원인데 그 회사하고 우리가 관련 있는 회사에서 떠나는 직원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방편으로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만날지도 모른다. 그 만나면은 또 잘 또 대해줄 거 아니냐. 미리 복을 짓는 셈 치고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그 직원이 저랑 이제 좋은 그 또 스스럼 없이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좀 음, 송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같이 이제 송별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가면서 거래업체에서 송별시 해주는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이 저도 우리 원사님하고 비슷한 게 혼을 내줘야지. 우리말로 하면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면 저 사람이 안 되겠다. 사람 대하는 것을 저렇게 대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한테 상당히 야단도 또 이렇게 맞게 되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저 사람한테 뭔가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저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주 그냥 눈앞에 그냥 딱 정면으로 바라보고 가가지고 호되게 좀 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침 그러고 난 뒤에 거의 이제 끝났으면 다른 게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또 우리 또 저 같은 엔지니어로 그쪽 회사 대표 엔지니어 해가지고 해외 출장을 갔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공사를 구별하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인간적으로 어, 좀 도와줄 건 도와주고 가르칠 거는 좀 가르쳐 주고 저런 성격 가지고는 다른 사람한테 마찰 많을 거야 저런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혼 한번 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가르침 내 생각에는 이제 가르침을 주고 그러고 난 뒤에는 또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해서 스스럼 없이 에, 그 나이 먹은 사람이지만 같이 어울려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 어렵게 생각하지 전혀 않게 그렇게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것이 방편이에요. 아시다시피 방편이 없으면 우리가 자성의 지혜, 자성의 정혜계를 얘기하지만 방편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편을 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기 잘못을 이렇게 계속 지속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막 서로 안 좋게 업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풀릴 수도 있는 거구나. 또 원래 그 성격적으로 성품으로 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아마 그 사람도 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자로 잰 듯이 야단칠 거 야단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그거 말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고쳐주기 위해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나이 먹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또는 어떤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요.
너무 심하게 막 구박하고 파고 그러면 또 방편을 쓸 수 있는 것이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아차,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분별해서 나오면, 자기의 어떤 분별심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원한에서 나오면요. 그게 나중에도 참 그게 그 응어리가 풀어지기 어려운데, 방편을 통해서 나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을 텅 비운 상태에서 방편으로서 공적한 그 지혜에서 나오게 되면 참 서로 좋아요.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달리 하고 싶은 말씀 내 뒤에 있으시면 또 누가 있는지 해주시죠. 모르. 예, 소장님. 한번, 네, 언제 그 오타원님께서 꼴 봐주기가 힘들다 그러셨나? 아무튼 그런 그 꼴 봐주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꼴을 봐주는 것, 그 봐줄 때 그 마음이나 혼날 때 그 마음이 같으면 저는 좋은 공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애들 키우면서 그러한 좀 전에 나오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편도 많이 써보고 또는 꼴도 많이 봐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나 그 마음이면 저는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달리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죠. 음, 줄을 서라고 그랬는데 줄을 안 서나 봐. 그때 말빨이 안 쓰네. 한마디씩이라도 좀. 아, 한, 한 가지 제가 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유마경에서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유마경에서 나오는데, 지혜가 있고, 방편을 쓰지 않으면 참다운 지혜가 아니고, 예, 방편이 있는 것이 참 지혜다. 이제 그 내용이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자비도, 방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겉보기에는,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런 게 유마경에는 나와요. 그래서 그 유마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십이선악을 완전히 잘 분간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같으면 수양연구 추사에서 보면 작업추사 같은 거 그런 거하고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유마경은. 왜냐하면 유마경은 그 초월해가지고 항상 공원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지혜로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마거사가 하여튼 하신 말씀 가운데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경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항상 성인들께서는 항상 착한 행동만 하시고 자비로운 행동만 하시고 절대 꾸짖는 것도 별로 안 하시고 뭐 그렇게 미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유교적이에요. 유교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저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 죠? 천지응이 그 문영공덕이듯이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의 공덕입니다. 자성의 지혜광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원사님도 그 방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방편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른들이 자식들이나 애들한테는 그런 방편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 방편 없이 그렇게 성인들께서 제도하시고 그러신 게 아니고 모르는 가운데 방편을 쓰시는 거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다른 분이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좀 더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각열회의 대각열회의 법의 등급에 그 모르게 제도 받는 사람이 제도 받는 줄 모르게 하는 방편을 쓰신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성품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방편을 쓸 수가 있죠. 성품을 안 쓰는 사람은 그거 하려면 마음에 꺼리낌이 좀 있어요. 아, 내가 좀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독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자성의 지혜 방편을 쓰게 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마치 우타원님이 스스럼 없이 그냥 이렇게 1년에 몇 번도 안 나오면서 왜 그 담비도 안 내고 그래? 이렇게 할 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어,
그게 이제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잘 따라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뒤끝이 없다 그러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스스럼 없이 그냥 대범하게 하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 그런 거. 그런 것이 다 연관지어 보면 거기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두 분이서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더 했습니다. 무타오님하고 지금, 성심이요. 어, 잘, 어서 와, 선생님. 어서 와. 아유, 환영합니다. 아유, 참. 네, 말씀하세요. 예. 아유, 정말. 어디세요, 지금? 올라오시는죠? 시골이에요, 시골. 제사 지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 아직 아, 준비구나. 예. 모듈이구나. 네. 아유, 저 참. 동생들이 준비하고 저는 이제 농땡이 피우는. 거점이네. 네,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아이 공부하는 데서 그런 얘기해서 그래 잘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참 남을 이렇게 안 된다고 거절할 때, 남을 혼내킬 때, 이게 시간 타임을 두고 하면 거기에 저는 분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어. 네. 적시해야 돼, 적시해. 딱. 네. 근데 그 적시가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나왔을 때는 분별을 할 시간 타임이 없는 거예요. 호호. 시차가. 예. 음. 저는 그, 대답을,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해요. 정말 바로 대답을 해요, 바로.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저희 팀이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팀장이에요. 팀장인데 지네 팀원이 혼자 있어. 그러니까 언니, 우리 그 고혜경 언니가 밥을 안 싸워서 혼자 있는데 언니 팀에 우리 쌀 떡국이 있으니까 언니 거기서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돼. 저는 안 돼? 하고 물어보면 바로 안 돼. 제가 그렇게. 그러면 혼자 나가서 밥 먹으라고. 그거 혼자 나가 먹어야지.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희 팀이 워낙에 많았었어요. 한 20명 됐어요. 저희 팀원들이. 근데 반찬을 싸우는 사람은 2사람이에요. 근데 밥 먹는 사람은 한 7, 8명이 돼요. 반찬 싸우는 사람은 2명인데 밥 먹는 사람 7명, 8명이 돼버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막 빨리빨리 먹는 습관이 됐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밥 안 싸우고 와서 먹던 저희 팀원들이 다 다른 외부의 그 다른 대리점으로 나갔어. 나가고 이제 밥 먹는 사람 수가 그래도 6명이에요. 밥 먹는 수가. 근데 남의 팀까지 딱 들어오면 이게 사람 숫자가 밥이 한 상의 밥을 그 밥상에 4사람 먹으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6사람쯤 먹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네. 밥 먹는 게 이게. 그러는데 남의 팀까지 거기다 딱 끼우라 그러니까 제가 안 돼. 그거 혼자 나가서 먹으라 그래? 그래. 혼자 나가 먹어야지. 밥 안 싸웠으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됐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팀원들은 너무 좋아해요. 언니, 그렇게 즉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언니가 그렇게 대답해 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대. 근데 저는 그런 대답을 할 때 제가 분별하지 않는 대답을 하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아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리크루팅 한 애가 선생님처럼 그렇게 즉답하기가 보통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즉답해 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제가 이러는데 그 즉답이
그러니까 제가 분별하면서 즉답을 한다든가, 자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즉답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즉답인 거죠. 그래서 좀 경계에 그런 물든 게, 즉답. 경계에 물들면 예, 그런 답이 나와. 예, 경계에 물들지 않는 즉답, 그것이 저는, 답이다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자면, 그 30살쯤 된 애가 지금 유방암 4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음, 근데 이제 저희 음, FC 딸이에요. 이제 제가 니크리팅 한 애예요. 집에서 음, 딸하고 둘이 계속 같이 있으니까 계속 싸워요. 부딪히고. 그래서 제가 부딪히고 싸운다는 얘기를 해서 너 나중에 그 가슴 칠 일이 생긴다. 애를 봐줘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애를 봐주는 일이다. 음, 그랬어요. 아, 근데 봐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래, 봐줘도 한계가 있을 땐 피하는 거다. 그 피경이라고 하잖아요. 피하는 거다. 애도 네가 없어야 집안에서 저도 자유로울 거잖아. 네가 시간을 걔를 자유를 주는 거야. 걔도 속이 아프고 힘들 때 울기라도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할 수 있는데 네가 집에 있으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너도 걔하고 얼굴 보고 있으면 힘들잖아. 그러니 너도 나와서 두세 시간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라. 이러다가 그러면 나와서 일해볼래?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이제 1월 중순부터 일하러 나왔어요. 그게 피경이에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나와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한 뭐 5시쯤 들어가니까 애하고 부딪힐 일이 없대요. 음, 애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기다가 너 나중에 정말 가슴 칠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말한 데는 제가 이미 아파본 사람이잖아요. 어, 음, 뭐 유방암 사기면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도 저는 미리 짐작이 되잖아요. 제 짐작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면 5년 생존율이 20%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한테 제가 그런 말은 못하지만 나중에 너 가슴 아플 일이 생긴다. 네가 가슴 칠 일이 생기기 전에 애한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애를 꼴봐주는 거다. 제가 꼴봐주는 거다. 엄마라는 건 자식을 꼴봐주는 거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를 해요. 이게 이게 진단금이 딱 나와서 딸 통장에 싹 들어가니까 딸이 엄마가 그 5천만 원 나를 줘야 돼? 5,400을 나를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 왜 엄마 줘야 돼? 딸이 이런다는 거죠.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 내 돈 같단 말이에요. 엄마가 가져가는 음, 거 뺏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돈을 이렇게 용도가 있다. 이제 그래서 받아갔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너 진단금 받은 거 애를 좀 줘라. 얼마나 줘? 2천 줘. 제가 그랬어요. 2천만 원 줘. 그렇게 많이 줘야 돼? 줘라. 걔가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걔도 쓰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네가 받아서 그거 네가 다 가질 거냐? 줘. 걔 마음대로 쓰게. 그거 쓸 때마다 너한테 돈 달라고 해야 하는 걔는 얼마나 괴롭겠냐? 그랬더니 줘라. 그래야 걔도 그 쓰고 덜 힘듦이 생긴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걔가 덜 힘들게 스트레스 덜 받게 줘야 하는 일이다. 제가 그래서 이제 딸한테 2천만 원을 줬대요. 그랬더니 딸이 너무 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예쁜 옷 사줄게. 옷 하나 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돈이 엄마 돈일 건지 지 돈일 건지 알 수 없으나 자기 주머니 들어왔으니까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성품짜리 안에 있으면 그 돈이 내 거든 네 거든 그거에 대해서 물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는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돈 같은 거예요. 자식은 자식 주머니에 들어오니 자기 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근데 제가 거래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하지 마라 말하지 않지만 자식한테 줘라. 쓸 수 있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줘라. 나중에 너 가슴 칠 일 생긴다. 그러지 말고 줘라. 제가 두 말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주었다 그러면서 언니 나 잘했지? 그래서 그래 잘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 거에 대한 그 애착감? 그런 것들이 애기도 있어요, 애기. 저희 알아. 작은 애가 3살쯤 됐을 때인가요? 이때요, 음. 과자를 이렇게 다 접시에 놔두잖아요. 한 입 베어 물고 놔놓고 한 입 먹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자를 하나에서 반 먹고 접시에다 놔둬. 반 먹고 그거 내 거잖아. 먹은 건. 저는 애들도 자기 거 사는 건 영역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하면은 우리처럼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고 자성에서 물들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응은 있어, 네, 반응, 반응. 반응이 어디 갔지? 저는 아니, 입으로 반응하려고, 입으로. 지금 저거 반응이 어디 말씀하신 안, 지타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지타원님은 어느 교당 교무님이세요? 어느 교당 제가 교무님이세요? 아, 정말 제가 아니, 교무님 계신다면 저렇게 하겠네. 아, 반응, 하트를 올려야 돼? 이거 아, 바뀌었다. 나는 입으로 다 하트를 바뀌었어요, 올렸는데.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네. 좋았어, 정말. 네. 네, 말씀 잘 들었고, 네. 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교도 한 분하고 이제 이야기한 과정 중에 이제 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타원님 하신 말씀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간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부교무님이 오늘 와서 이제 부임 인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새 계획 발표를 하면서 첫 번째 일과등력 얘기를 해요. 일과등력.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일과등력을 얘기할 때, 평상시에 닦은 힘이 나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저 정선영 선생님 보면 이제 그러길래, 네, 다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오늘 교무님 참 말씀 잘했다. 칭찬다. 그런데 일과등력 할 때 그 평상시에 닦은 수행의 힘, 그게 대종사님이 하신 법문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생전에 아무리 많은 전국을 불어놓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 가지 못하는 것이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고 하겠느냐. 영원한 내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내 것은 정법에 대한 소원. 두 번째가 평상시 내가 마음 공부한 힘. 세 번째는 베푼 공덕 이렇게 해줘서 거기 병산정사님도 그 말씀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대정사님이 그 한 게 더 기억이 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다른 모임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그분이 오프라인 전주 어디에서 만났대요. 6분이 만났대.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인데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한 얘기가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세도 그분은 이제 73인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고 저도 이제 벌써 60 중반에 넘어가지. 아, 그래.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영원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터님 말씀에 더 하나 보태면은 무공부 잘 하자고 저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닌가. 오늘도 그래서 교대에 갔다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마칩니다. 네. 여기 공지 다시 올렸어요. 지금 우리 1번 하다가 지금 1시간 한 20분이 갔는데 2번, 3번 우리 원사님이 지금 리드를 해주셔야 돼요. 2번, 3번이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네. 우리 또 쟁쟁한 우리 네. 공부인 건희쭈찐 단원들이 이거 얘기를 좀 하실 차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서두에 제가 그 들어가는 말로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마음이 멸함에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 요 부분이 어찌 보면은 경계를 대해서 주한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당해가지고 마음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산정나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동화들에도 정한 가운데 동하면 이는 부동이라 항상 밝고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래서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마음만 조촐하게 다시 가지면은 그 업은 반드시 멸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본래 경계의 마음을 내지 않는 거라. 응하지 않는 거. 그 마음을 주한 마 없이 낸다. 그 말을. 그렇게 하면은 그 말로다가 마음이 멸한다 반드시. 요 부분도 그렇게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이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행을 따라 반대 없습니다. 요 말이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이라는 게 본래 하나를 만들고 둘을 만들고 셋을 만들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얘는 마음의 경계를 부딪혔을 때 그때 마음만 잤으면은 얘는 따로 또 만들어내지는 않아. 뭘로 타파하느냐? 응아에도 추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 그래서 진대지가 일진법계를 화할 수 있도록 진참회를 하고 마음을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선을 놓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자성의 해공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본래 무명인 업은 무명이라 자연스럽게 후심 기선이 밝음이 어둠을 파한 것 같다 라고 하는 본래 그런 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처음에 그냥 인사말로 들어가는 말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분 있으면은 좀 더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 정리를 좀 하고 들어왔어요. 예. 네. 우리 소정님 지금 이 얘기 하실 준비하고 오신 거죠, 소정님? 예. 아까 지타오님이나 우리 단장님, 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접하는 모든 경계는 우리 교전 속이나 또는 부처님의 84,000 거기에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경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서 일 지난 다음에 누구한테 묻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좀 전에 그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시서법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 공원정에서 나오는 그 해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때그때의 그 경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남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전에 지타원님이나 원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는 아까 2번, 3번을 다 거기에 다 속한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이제 또 하나 이사를 하면서 겪은 게 뭐냐면 전에 집에서 쓰던 그 가스레인지가
여기 와서는 이제 맞을 줄 알았어요. 여기에 그 홈이 파여져 있는데 거기에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쓰는 게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스레인지를 뭐 샀는데 중간에 또 그 배송지를 새로운 집이 아니라 구 주소로 해가지고 또 취소하고 또 주말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스레인지가 한 5일 만에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그 브루스타라고 하죠. 이제 그걸로 거의 한 5일을 살았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이사 잘했어? 그랬더니 그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늘 뭐 가스레인지 오늘 달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설명을 했더니 동생이 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동안 살았냐고 이제 그런 얘기해서 그냥 그걸로 이렇게 살았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5일 만에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은 가전제품 뭐든지 새 거 사면 그 좋은 마음이 들어요. 별거 아닌데도 뭐 냄비를 하나 사든 뭐 믹서기를 하나 사든 뭐 새 거 들어오면 그러한 약간의 그 기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거 딱 하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고급스럽고 딱 이제 새 거 전에도 새 거였어요. 사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새로 다른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못 안 쓰게 돼서 맞아가지고. 약간 좀 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여기서 새로 했는데 딱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다 했는데 그때 딱 제 마음을 보니까 브루스타 하나를 썼을 때와의 그 마음과 지금 정말 삐까뻔쩍하는 최고급 그 가스오븐 렌지를 딱 했을 때의 마음이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예, 물론 새 거고 좋다라는 그런 마음은 들죠. 새 거고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그 딱 마음을 봤을 때 전혀 내 마음이 좋다는 거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를 썼을 때 그 불편했다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어서 단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죠. 뭐 하고 이렇게 그거 끝난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러한 그 시간에 그 약간 좀 길게 하는 게 있었는데 동생이 딱 그 마음을 합쳐 동생은 헐 하는 거예요. 그때도 딱 마음을 보니까 저는 어떠한 그 일련의 과정이 한 일주일간의 일련의 과정이 쫙 보면서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 예, 그래서 그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예, 좀 제가 좀 원사님처럼 이렇게 지식이 있어가지고 멋있게 좀 이쁘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좀 포장도 좀 이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제가 아유,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요. 저는 잘 못하는데.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 말씀도 없어진 거는 아까 제가 그 이사하는 그 직원에서 그게 전부 다 저는 1, 2, 3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 다 맞추면 1, 2, 3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저 우타우님, 예, 아까 제 뒤에 줄을 안 서가지고 제가 누가 있는가 봤더니 소장님 뒤에 우타우님이 계시고 우타우님 뒤에 승타우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타우님이 갑자기 줄을 안 섰을 때, 안 섰는데 나타나가지고 내가 좀 놀랐는데 지타우님은 어쨌든 뭐 깍두기로 오늘은 뭐 근데 또 이 말씀 들었고 자 우타우님은 한 3번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미 뭐 다 실천하고 계시는데 뭐. 그게 그런 거죠. 어차피 그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이 결국은 그 경계 속에 우리가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경계에 제 마음 착 들러붙는 그 공부가 이제 점점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일과라고도 할 수 있죠. 꼭 경계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그 일어나는 모든 일과나 이런 것에 내가 뭐 자성으로 비춰봐야지, 자성에 해를 써야지 이런 마음 먹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일과 속에서
그저 그대로 처리하는 것뿐인 거지, 그거를 어떠한 마음을 먹거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계 속에 제 마음이 가서 잘 들러붙지를 않는다고 봐야죠. 뭐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상황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까 버스에서 만났던 그 초로에 누워 거의 뭐 반 누웠어. 45도 경사가 아니라 막 거의 다 누워가지고 웃어. 그랬던 그 마음도 그저 저것은 나이 먹어도 저런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동생과 공부거리 삼아 했을 뿐인 거죠. 그렇지만 또 그거 하고 나고서는 뭐 또 잊어먹죠. 이렇게 아 이거 공부거리를 말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하기 이전까지는 또 잊어먹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 매사가 다 많이 그런 식으로 저기가 돼서 좀 삶이 편안하죠. 그런 것은. 음, 그렇습니다. 우턴이, 우턴이 말씀을 제가 그냥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재생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냈다. 그 마음으로 해석하면 딱 맞는 것 같아. 그냥 마음을 뭐 굳이 거기다 뭐 뭐 이렇게 착하지 않고 주한 번씩 그 마음을 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착심이 없으니까 따로 더 거기에 마음이 쓸 일도 없고 그렇게 마음들 그런 경계를 됐다가도 쉽게 편안하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까 정화에도 정한 바 없이 동화에도 정한 바 없이 그 바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튕기는 말이 되는데요. 내가 정했어라고 하는 정한 마음에 묶이는 바, 동했어라고 하는 동했다는 거에 묶이는 바, 가없이 그 마음을 내 그것마저도 없이 하라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런 게 자꾸 해석다는 것 같아요. 순숙되면서 이제 네. 그렇게 되기를 하는데 또 네.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군가가 저에게 그 불편함을 느끼고 또 저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전해 들었을 때 그러면 아, 그랬대?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마음을 다음이라도 보면은 그 얘기를 뭐 굳이 꺼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말할 게 없지만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또 좀 친절하게 받아준다든가 그러면 어느 날 그 시점에서는 또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또 순서에 맞죠. 음,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말씀 드리고요. 또 음, 우리 승타원님이 제 뒤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변함을 따라 반드시 없을 것이며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악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우리 이제 그 참회계에도 있는 그 말씀이고요. 죄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죄를 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없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와서 나뭇가지가 그 등산한 사람을 그냥 아주 때려 눕혔어요. 때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나무는 의도한 바가 없습니다. 바람에 의해 가지고 나무까지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나무는 의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무에 그 어떤 선악에 또 탐진치가 있어가지고 그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게 이제 물론 인간이 아니고 이제 나무에 관한 거라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피하다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렸어. 저 사람을 넘어뜨린 것은 내 죄인데 다른 사람을 내가 피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의도했을 때는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서 그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라 그럴까요? 어쩔 수 없다고 할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어쨌든 모든 죄와 복은 마음에서 짓는 것이지 마음을 떠나지 않은 것, 마음을 로 인하지 않은 것은 복을 지어서도 복이라고 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난 복이라고 해야죠. 지은 것이라고 해야죠. 죄도 마찬가지로 죄라고 할 수 없는 그 행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복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의 주체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그럼 사실 복과 죄가 흔적이 없는 거죠. 복과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라고 얘기할 수 없죠. 마치 나무에 매미가 살고 있는데, 그 나무는 마음을라고 할 수 있고, 매미는 죄복이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거나, 뭐, 이제, 복을 짓거나. 근데 매미가, 나무가 있어야지 매미가 거기에 붙는 거지, 나무가 사라지면 매미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모든 죄와 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죄복이 성립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저는 본다고 하고요. 죄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자기가 지은 거를 복을 지었는데 어떻게 복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 분별이 항상 이렇게 그거를 주착을 통해서 그게 죄를 지었다는 거, 복을 지었다는 거, 그걸 갖고 있기 마련인데, 기억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우타원님한테 배운 얘기지만, 쌩 깐다 할 때, 쌩 깔 때. 어떤 사람에게 화를 냈어, 내가. 화를 냈는데, 잠시 뒤에, 다른 거 이렇게 하다가 뭐 잊어버렸어. 그 사람한테 화를 내놓고도. 이게 죄를 진 거지.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멀뚱멀뚱하고 전혀 아닌 것처럼 그러는 거야. 그 다른 사람 보면 얘가 쌩까네 그러지만 그 사람이 그 자기가 화를 내놓고도 화낸 것을 잊어버렸거나 화낸 것에 대한 주착이 사라지고 나면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굴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막 떼쓰고 울다가도 막 엄마가 막 그냥 꼬집으려다가 나중에 또 먹을 거 하나 주면 언제 그랬냐 완전히 천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죄와 복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있어서 짓는 것이지 마음이 사라지면 죄복 자체가 사실 흔적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이제 이거가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할 거리인데 무명의 특징은 탐진치잖아요. 무명의 특징은 탐진치고 탐진치의 특징은 분별주착이에요. 분별주착과 탐진치를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결과는 탐진치로 나타나는데 그 과정은 분별주착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주착이 없는 자성은 탐진치를 이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려고 하면 분별주착을 놓아야 되는 거지 분별주착은 그대로 놓아두고 탐진치를 없애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선을 통해서 그 깨침을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것이 분별주착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분별주착이 자성이 해광 없어서 자성이 해광이 나타나면 그 분별주착으로 인한 선악이 탐진치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선업도 짓지 않고 악업도 짓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분별주착으로 인해 가지고 선업 또는 악업을 짓기 때문에 그걸 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분별주착으로 선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주착이 사라진 자성이 해광에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자성에서는 분별주착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업도 거의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앙굴리마란가 하여튼 부처님의 그 경전에 보면 99명을 죽이고서도 나중에 이제 100번째 죽이려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설복을 이제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멈추고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성불을 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자정해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업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정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 그 핵심은 분별주착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뒤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승터님 차례 못한 승터님 네, 저 차례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벌써 들어오면 한 지금. 말씀, 아, 네. 음소거가, 해제를 하셔야 되는데, 하셨네. 앞에서 네. 자세하게 해주셔서 또 보태면은 네. 더 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막 10시를 이제 넘는데요. 네. 혹시 좀 더 마무리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뭐, 짧게 한 말씀 더 하시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늦게 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 예, 저희들 참여문 몇 번 더 하실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5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왜? 참여문 주제가 지금 쟁쟁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이 쉬우면서도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얘기할 거리, 제가 뭐 평상시에 이제 생활하시면서 수행하는 그 관계를 이어서 이제 실리를 또 말씀드릴 것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달리 좀 더 이렇게 말씀 이으실 분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하세요. 아까 지타님이 살짝 나오시려고 하다가 들어가셨어? 음. 음, 더 이을 말씀 없으세요? 그럼 마무리 네, 할까요? 네네. 아, 네, 그렇게. 저희, 형님 한 말씀 더 하시려면 더 하시고요. 그러고서 마무리 하지요, 뭐. 아니면? 저희 이렇게 손질하는데 뭘 마무리해요? 마무리는 저 단장님이 하시는 거고, 아, 네, 저희가, 네. 우리가 동영상으로 우리끼리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불교 이름을 걸고 제가 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빠짐없이 그 항목을, 공부 얘기를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시간이 다급하게 마지막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네, 해주시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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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는 생각을 참 종종 이렇게 많이 해요. 야, 정말 제가 정말 그 가장 행복할 때가 어찌 보면은 애들 키울 때 공부 잘한다고 일등했어 아빠 나 뭐 그럴 때 그렇게 좀 행복했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잠시 이제 그 옛날 게 된 것 같아요. 옛날 게. 지금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거든. 지금이 가장 행복해. 늘 행복해. 이런 생각이 자꾸 더 나요. 어쨌든 대종선생님 법문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두 번들하고 공부하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들이 이제 먼저 본 무시선에서 이제 동아에도 동한 바, 정화에도 정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거 좀 연관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착심, 우리 착심 말 자꾸 나왔잖아요. 분별주착심, 착심. 제자가 대종사님한테 한번 여쭈어요. 이제 정산을 두고 이제 여쭈은 거예요, 보니까.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대종사님이 애착심이 있다고 하면 도인은 아니지. 이제 이렇게 이런 제 이제 말씀을 딱 가늠을 주지요. 정산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애착심이 아닙니까? 라고 여쭈니까 이청풍 제자한테 바로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목석을 도인이라고 하겠구나.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즐기되 걸리지 않, 공하되 공한 바 없이 착심 없이 다르게 동하면 된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에 착심 없이 즐기면은 그것이 도인이야. 이 말씀을 거기에 법문에 비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좋다 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거기에 빠 없이 하면은 저희들이 토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도 큰 노인 됩시다. 또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미투요. 아유, 네, 자, 이거,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준비하려니까 하신데 뭐 해야 되는데 하고서 의무감이 생긴다니까요. 네, 녹화 끝내겠습니다.